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올해 네 번째 자사주 매입 결정이 이제 오전장에 일단 나왔죠. 500억대의 규모인데요. 자, 주가는 이제 2% 넘게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장중에 이제 15만 4,400원 분봉으로 보게 되면 15만원대 중반도 이렇게 세게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장중에 일단 이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일단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 일단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게 수급이 일단은 오늘은 오전장까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자, 외국계 흐름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 보시면 이 JP모건 쪽에서 16,000주 이렇게 매수세가 9시 24분까지 일단 잡히는데요. 그래서 10시 한 중반대까지 15만 4천원, 지금은 15만 3천원대 흐름으로 2% 흐름에서 세차게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500억대의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6월 말에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뭐 6일 만에 소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2천억대의 어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제약도 1%, 그러니까 강한 어떤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제 양봉이 일단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올해 네 번째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말은 이사회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5일째 이사회를 빠르게 오전에 해서 네 번째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차기 바이오 시밀러 군에 올해는 내부적으로는 5개의 이제 추가 이제 차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 가장 많은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허가 신청 및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의 해변망 확장, 그 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노력을 구체화. 그러니까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유럽에 이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이제 이런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차기 어떤 신약, 그 다음에 이런 성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여파들이 올해도 계속 이제 있으면서 자금줄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가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실적들이 1분기 이어서 2분기 그 다음에 내년도의 어떤 성장성을 반영한다면 이 내재 가치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시장 가치는 계속 이제 저평가 영역에 계속 있는 거죠. 이 수급의 어떤 압박. 그래서 이제 주가의 어떤 안정, 주주 가치 어떤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총 이제 뭐 33만 주에 500억 정도 규모죠. 7월 6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장내 매수를 진행하는데, 이전에 이제 6월 달에 진행했던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이 뭐 한 일주일 만에 거의 완료가 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완료가 되었는데 자사주 매입 효과가 거의 뭐 주가로 보면 크게 나타나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하면 총 이제 2천억 정도였던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이제 2021년도 말에 이제 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자사주 매입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호성 대표가
자사주 매입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그거보다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개발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 자사주의 어떤 물량들이 향후에 이제 뭐 이 합병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도 좀 중요한데,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주들은 사실 소각을 하는 게 유통 주식 수를 줄이니까 훨씬 낫는데, 일단 매입에 일단은 거치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밑단에서 이제 저평가 영역이라는 인식을 하는 데는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승량에 대한 어떤 자신감, 주주 가치의 어떤 제고를 위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과 더불어서 이 파이프라인 확대는 장기적으로 계속 되는 거고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어떤 추가 어떤 M&A라든지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파이프라인 확보,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겠다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사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복귀 이후에 주가로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은 연초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주총에서 이 당시도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을 조금 이제 요구하는 주주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소각을 통해서 주가가 2% 3% 오르는 것보다, 근데 소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EPS 관련되는 어떤 주당에 이제 카운트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모수를 줄여주는 거니까요. 이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거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식 사업 방식으로 이제 M&A를 추진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 M&A 어떤 부분에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또 이제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차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이후에 잠시 이제 3월달 4월달에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올랐다가 4월에 이제 17만 9,800원, 거의 뭐 한 18만원대 부분까지 이제 갔다가 주가가 다시 또 이제 15% 넘게 일단 빠졌는데요. 최근에 PBM 등재 어떤 리스크와 이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에 기관들과 외국인의 중심의 수급 압박으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어떤 흐름을 하고 있고, 이 5월달에는 이제 또 혼외자 논란이 오면서 그 당시 15만 5천원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갔는데, 주가가 여러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어떤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진행 방향이 과거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퍼 레이셔가 준다고 하는 말은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이 과거 한참 줄 때 이제 뭐 50배 주고 뭐 55배를 주고 이런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거보다 대거 줄여서 뭐 한 30 정도의 어떤 퍼레이셔를 주고 있는 것만큼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회사가 이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직판과 향후의 어떤 신약,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이 3, 4병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점진적으로 뭐 반영되기 위해서 시간이 계속 필요한 어떤 흐름으로 주가 흐름은 나오고 있죠. 자, 셀트리온의 어떤 역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쭉 한번 제가 카인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2012년도, 2013년도면 이제 2012년도 요 당시도 루머가 되게 많이 돌 때죠. 뭐 회장이 도망갔다, 임상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더라, 성공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공매도 압박이 있고, 결국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허가를 이제 5월달에 이제 받기 전에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있죠. 자, 2017년, 2018년도는 셀트리온이 이제 그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때, 그리고 미국 진출하면서 이제 이 출신했습니다만 PBM 등재가 안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가 막 늘어나면서 분식회계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제 또 이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11년도에 이런 자사주 매입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요렇게 이제 3번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2천억 넘게 이제 장에 또 매입을 했죠. 근데 효과는 이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고점을 21만 원대 찍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의 어떤 효과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었고, 올해에도 보면 지금 세 번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단기로 좀 올라갔다가 중기로는 다시 좀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주가 부양에도 뭐 영향은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대 연봉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급 개선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죠. 계속 이제 옆으로 플랫형으로만 조정 가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이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자, 이런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수급의 개선들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프로그램 쪽과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우선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15만원대 중반 정도가 일단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지지 받으면서 16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이 올라가야,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전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장대 연봉이 이렇게 나오고 되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작년 말이죠. 이렇게 이런 원봉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과 플랫형 이 조정을 상당 기간 이렇게 거치는 부분들을 작년도에 많이 일단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렇게 그 음봉이 뭐 이번에 나왔던 8%는 아닙니다만 차트상에서 이렇게 음봉이 갭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극복하는데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상당한 시간을 보인다는 게 이제 작년도 어떤 차트 흐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V자로 가든지 추가 하락은 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하게 탄력적으로 한번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급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5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지 여부 중요하니까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